자, 이재명이 오늘 굉장히 화려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찰의 이 포트라인에서는 수많은 정치인을 봤지만은 이재명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포트라인에 서는 자는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오늘 저렇게 설치는 것은 오히려 코너에 몰릴수록 더 고개를 이렇게 바짝 세우고 정치적인 피해자, 순교자인 양 해야 그의 지지층들은 어차피 윤 정권이 뭘 한데도 안 믿고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고 해도 조작이라고 할 거니까 저렇게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하나 좀 아쉬운 것은요, 대장동 건이 아니라 성남FC 건으로 이재명을 세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공화국을 자신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장 출신 법무장관에 그리고 검찰이 전부 윤 정권을 향해서 충성을 바치는 김에 수사를 저것밖에 못했느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장동이 아니라 성남FC로 제일 먼저 부른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오늘 이재명은 10시 한 15분경에 도착을 해서 성남지청 앞에 도로에 내려서 포토라인까지 한 200m를 이동하는데 15분이나 걸렸습니다. 마치 대선 출정식을 하는 양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악수를 했어요. 지지자들 오늘 수백 명이 나왔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지자들하고 악수하는 데만 15분. 포트라인 앞에 서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하는데 14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들어가기까지 얼추 한 30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이재명의 쇼맨십 대단하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이재명이 받고 있는 의혹은 성남FC의 광고비를 유치를 하는데 그 대가로 성남시 도시계획 정비 사업에서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도시계획을 설정해 줬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이 적용됐다는 건데요. 이 제3자 뇌물은 법적인 용어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또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걸 가지고 내가 아닌 제3자에게 덕을 보게 하고 뭔가 대가로 도와줬다. 그러면 내가 안 받았더라도 3자에게 받게 해줬으면 3자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FC의 후원금으로 기업들이 돈을 냈는데 그 돈이 토지 용도 변경 등으로 또 용적률을 올려주는 쪽으로 대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두산그룹이 지금 병원 부지를 상업 용도로 바꿔주는 걸로 대가로 성남FC에 55억을 냈다. 또 네이버가 39억, 차병원이 33억 등을 해서 인허가의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들은 이 낸 광고비의 수십 배의 이득을 봤지요. 그래서 총 6개 기업이 160억 정도를 냈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두산, 네이버, 차병원 3개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 3자 뇌물이라는 것은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뭔가 기업들을 갖다가 유치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로 이득이 과도하면 각종 후원금으로 거둘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3자 뇌물 적용이 지자체의 이 자율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잘못 해석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건이 넘는 3자 뇌물 적용 사례를 보고 법리적 적용을 까다롭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불른 줄 아느냐 자신이 있다. 특히 이재명에게 직접 흘러간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이재명의 사인이 있는데 이재명이 결제한 그 공문에 두산그룹이
이 성남시에서 이 용적률 등을 갖다가 좀 이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줘서 올려주면 자기들이 성남FC 구단에 광고비를 내겠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노골적인 형태의 지금 삼자 뇌물이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삼자 뇌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재명이가 직접 돈을 받아 먹지는 않았다. 성남시장으로서 이 성남FC라는 축구 선수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근데 돈이 모자라서 재정난에 시달리니까 거기에 성남시와 관계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한테 돈을 좀 받게 해준 걸 가지고 뇌물로 적용하냐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빗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적어도 이 성남FC하고 관련해서는 대장동과 다르게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없는 죄를 덮어 씌운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오로나싱으로 가고 있죠. 오히려 이재명은 지금 검찰이 자신의 일바따 이 스타트를 여러 죄가 엮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성남FC로 엮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해석하기에 달린 문제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안타까운 것은요. 윤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8개월째 가고 있는 마당에 그 검찰 수사라면 도 같은 검찰공화국에서 어떻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뇌물을 수수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걸지 않고 성남FC를 걸어서 이재명이 저렇게 떠들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삼자 뇌물은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라고 상대방이 떠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삼자 뇌물죄 입증할 증거 정은 다 준비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정상적인 광고비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그 삼자 뇌물죄가 확실하게 적용되려면 이재명 측에서 당시 정진상이나 이재명의 측근들 중심으로 이재명의 주도하에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하자라는 그런 증거들이 등장을 하면 이재명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겠죠. 자, 이재명은 기업들에게 최대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줬고 대신 이재명 자신은 성남FC 축구구단, 성남시 산하구단의 운영 정상화를 이뤄냈다라는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근거로는요, 롯데그룹이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에다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신동빈 회장이 70억을 내고 그 대가로 면세점 사업자 지정이 됐는데 대법원은 신 회장의 삼자 뇌물 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신동빈이가 얻은 것은 롯데라는 회사에서 이 면세점을 따냈다라는 이익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구단에 지금 이 광고비가 들어왔고 그 광고비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측근들이 가져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등장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재명이가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자기 성남시 산하 축구 구단에서 지금 막대한 이 광고비를 받아내어서 후원금조의 광고비를 받아내어서 그것이 결국은 들어간의 기브앤테이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득을 이재명과 그 신복들이 봤다. 이것을 입증하게 되면요, 검찰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소지로 봐서 이재명이 기업들을 확 봐주고 기업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축구단이 끼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대장동으로 정면으로 이재명을 걸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검찰의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